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 먼저 결과부터 살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이 사건 판결을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또 이를 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생중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가까이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라는 족쇄를 최종적으로 끌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의 선고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돼서 오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과정도 복잡했는데요. 잠시 짚어주시죠. 네, 이 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에 친형 고 이재선 씨가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성남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허위 사실 유포,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에 검사 사칭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결과를 뒤집었죠. 나머지 3개 혐의는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지사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직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꿈도 사실상 접게 될 처지였죠.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어려워 회부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전원합의체는 무죄 7명 대 유죄 5명의 의견으로 사실상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수 대법관이 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서 스스로 회피해서 12명이 이번엔 심리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직권 남용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 지사의 TV 토론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고 그 판결을 내렸죠. 결론은 이 지사의 TV 토론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무죄 7명, 유죄 5명으로 갈릴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무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은 TV 토론은 후보자들 간 검증의 장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자, 답변자 모두 포함되죠. 이재명 지사는 답변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변호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에 토론회와 관련된 그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그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변호인 입장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책 표현의 자유를 더 넓혀야 되겠다,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 토론 과정 중에서 거기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행간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죠. 대법원 자체적으로는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 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더 충실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오늘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장한다든지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살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오늘 선거 같은 경우는 TV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뜻일 텐데 이런 결정은 뭐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오늘 대법원이 선거 공판을 생중계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인데,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죠. 예. 이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있습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고, 법원조직법 59조도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중계 방송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대법원도 생중계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중계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역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기철 뉴스토마토 법조데스크와의 보이스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